해숙은 오늘도 천국의 아침을 맞이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졌고 정원에서는 새들이 노래했다. 이곳이 정말 천국이 맞는지 해숙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씻겨나가리라 믿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소미는 부엌 한켠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익숙해진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슬픔을 해숙은 알아챘다. 소미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줄곧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진짜 영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소미는 해숙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받았던 적 있었으면 해서요. 그 말이 해숙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해숙은 소미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주었다. 여기서는 누구든 사랑받아. 네가 누구든 무슨 사연이 있든.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숙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음을 느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아, 해숙아 집에 있니? 해숙은 순간 몸이 굳었다. 이 목소리, 잊을 수 없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해숙은 천국에 와서까지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그녀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고쳐 매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젊은 모습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래 해숙아. 천국이라더니 집이 이게 뭐냐? 정원엔 잡초가 가득하고 창문은 먼지가 뽀얗구나. 해숙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여기가 천국이 맞나?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이승에서와 다를 바 없었다. 해숙아, 네가 아무리 천국에 왔다지만 살림은 제대로 해야지. 네가 젊을 때부터 내가 뭐라고 했니? 집안일은 부지런해야 한다고 했잖아.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돌며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동안 해숙은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여긴 천국이야. 이승이 아니야. 어머니의 잔소리도 가족의 무게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해숙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해숙을 부엌으로 불렀다. 해숙아, 네가 이 집에 온 뒤로 달라진 게 있니?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 행복한지 궁금하다. 해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질문은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진심도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천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해숙아, 가족은 늘 무거운 짐이야. 하지만 그 짐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전한지 넌 아직 모를 거다. 해숙은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그 순간 소미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저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미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 소미는 해숙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사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바닷가였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숙은 놀란 눈으로 소미를 바라봤다. 그래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이 집에 올 운명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장님과 낙준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소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해숙은 소미의 손을 꼭 잡았다. 네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이 집에 온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기억을 되찾든 아니든 여기서는 네가 우리 가족이야.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낙준이 퇴근해 집에 들어섰다. 그는 어머니의 방문에 깜짝 놀랐지만 곧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는 낙준아, 네가 이 집의 기둥이니 네가 잘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시작했다. 낙준은 해숙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집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있었다. 낙준은 천국에서조차 가족의 무게를 느끼는 해숙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잠든 시간. 해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해숙은 조용히 독백했다. 아무래도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게 오히려 모두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이곳이 천국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그때 소미가 조용히 다가와 해숙 곁에 앉았다. 사장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해숙은 소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천국 아닐까? 소미는 해숙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 한켠에서 바람이 불어와 작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돌았다. 해숙은 시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서 해숙을 바라봤다. 해숙아,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가야지. 네가 이 집을 잘 지키고 가족을 잘 보살피길 바란다. 해숙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니, 항상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해숙아, 넌 충분히 잘했어. 네가 여기서 행복하길 바란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해숙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천국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해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해숙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다. 그날 저녁 소미는 해숙과 낙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기억이 조금 더 돌아왔어요. 바닷가에서 저를 부르던 남자는 아마도 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낙준 씨와는 예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를 잘 몰랐어요. 낙준은 놀란 표정으로 소미를 바라봤다. 그럼 소미 씨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겠네요.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쩌면 이 집에서 가족이란 게 뭔지 배우라고 온 것 같아요. 해숙은 소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여기 온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소미의 비밀도 가족이라는 무게도 모두 천천히 녹아내렸다. 해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곳이 천국이든 또 다른 세상이든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해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소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지, 해숙과 낙준이 가족으로서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5화와 6화를 못 보신 분들은 JTBC에서 정주행하고 오시기를 강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